네, 안녕하세요. 가죽의 전당입니다. 가죽 공예를 할 때요, 가죽의 결을 보고 제품을 만들면 사용할 때도 약간 편리함도 있고요. 그 요령을 좀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대부분 제품을 만들 때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명품들을 취급을 하다 보니까, 안쪽은 안 보이죠, 사실. 겉면만 무슨 무늬냐, 이렇게 해서 무늬가 있는 거 색깔별로 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안쪽은 안 감을 테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통가죽 같은 경우에는 PR이라는 것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PR을 안 하면 이렇게 거칠거칠하죠, 면이. 뒷면이 뭐 앞면이야 뭐 상관없지만요. 뭐 이거는 이제 두꺼운 가죽인데 이건 카빙용이기 때문에 PR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통가죽이라는 것은 뒷면 처리를 하기 때문이죠. 자, 이거는 지금 벨트 가죽인데 이 끝은 지금 반달 펀치로 끝만 지금 재단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끝만 잘라 놓고 이 단면 베베로만 1차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학교 수업이 있어 가지고 학교 수업이 잡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시게요. 이제 이런 자켓 종류도 다 복원이죠. 뭐 가방들도 다 복원. 뭐 프라다 이것도 지금 블랙으로 복원을 한 거고요. 이 구찌 벨트를 보면 길이가 길어가지고 리폼을 하신 건데요. 뒷면을 보면 반질반질하게 돼 있죠. 거의가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루이비통도 마찬가지로 뒷면을 보면 대부분 매끈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찰 때 잘 들어가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뒷면이 이렇게 매끈한 걸 쓴다고 해서 튼튼하지는 않아요. 튼튼하지는 않고 이 통가죽을 보면은요, 제가 이제 그 주문 제작에 들어오면 샘플로 만들어 놓는데 이런 것도 뒷면 처리를 한 겁니다. 뒷면에 다른 가죽을 댄 것이 아니고요. 깨끗하죠. 근데 통가죽의 단점은 뭐냐면 뒷면에서 보풀이 일어나요. 그건 제가 직접 찬 걸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전에 이제 그 서울에서 루이비통 리폼을 하신 건데 겉면 색은 이 색으로 하고 안쪽은 이걸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 놓습니다. 통가죽의 장점과 단점, 뭐 일반 가죽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앞면과 뒷면을 보면 앞면은 뭐 말할 거 없이 반질반질하죠. 앞면은. 근데 뒷면은 거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뒷면을 매끈하게 지금 PR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 결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고가의 명품도 보기에는 이쁘지만은 너무 염색이 약하고 가죽이 약해서 쉽게 색이 바랜다. 아니면 염색이 벗겨진다. 그래서 복원을 하죠. 그리고 디자인이 이쁜 제품도 뭐 연결고리, 크로스끈이나 이런데 연결고리가 약해서 쉽게 떨어졌다. 뭐 1년도 안 썼는데 떨어졌다. 저야 뭐 그런 일이 주로 있다 보니까 저야 고맙죠. 예, 그런데요, 일반 가죽은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익숙하고 그런 대신에 약한 면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가방이든 뭐 자켓이든 다 염색을 하고 복원을 하잖아요. 떨어진 거 복원하고 염색이 해진 거 복원하고 명품 복원은 주로 그런 일입니다. 제가 이 복원의 과정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 이제 제품을 만들 때 공예에 관한 것은 제가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참 기분은 좋아요. 요령 하나하나 알려드리면은 누군가한테는 또 도움이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PR이 잘 된 것도 있고, 통가죽은 뭐냐면 만약에 이 벨트 수업을 하는데 벨트 같은 경우는 실용성이죠. 뭐 요즘에는 카드 지갑도 잘 안 만들고 수업할 때도 벨트는 항상 차기 때문이죠. 그러면 통가죽은 약간은 뻣뻣하고 좀 뒷면이 거칠하고 이걸 두 겹으로 안 해요. 왜냐하면 수업을 때 바느질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하는데 뒷면이 거칠고 이런 대신에 본인이 좋아하는 색으로 염색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색깔로 염색을 해서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명품이 되는 겁니다. 뭐 살다 보면은 100% 만족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품도 100% 만족이 없죠. 이게 좋아서 구입을 했는데 이 면은 좀 안 좋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뭔가 막 계약이 될 것처럼 90%된 것처럼 해도 10%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세상 일은 그냥 50대 50이다. 완전히 될 때까지는 그거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도 똑같잖아요. 예, 살다 보면은 뭐 우리 남편은 다 좋은데 그냥 친구 만나면 늦게 들어와서 전화 오면은 거의 다 먹었어 해놓고 안 와. 한참 있다 또 전화 오면 택시 타려고 그래요 해놓고 안 와.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뭐라고 합니까? 친구 만나서 우리 와이프는 다 좋은데 그게 문제예요. 예, 그런 거죠. 그런데 뭐냐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제품도 통가죽도 이 뒷면이 거칠어요. 저는 이제 주문 제작이 들어오면은 핸드폰 케이스나 가방 같은 경우에도 뒷면은 약간 거칩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뒷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아주 아까 보신 것처럼 반질반질하고 좋습니다. 근데 통가죽 벨트를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주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뒷면이 자꾸 떨어지면은 그것도 보기가 안 좋은 거죠. 아무리 안 보이는 쪽이라고 해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 뒷면은 가급적 안 합니다. 안 하고 제 거를 지금 차고 있는 것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벨트를 지금 한 3년 차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차다 보면은 유연성이 생깁니다. 부들부들해지죠, 이렇게. 대신에 중간에 허리 부분이 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튼튼하니까. 그리고 겉면은 마감까지 잘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죠. 여기 염색한 부분이요. 근데 뒷면을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 하도 이제 찾아보니까 시끄디끄하게 떨어지죠. 이게 이제 부풀이 나오는 겁니다. 뒷면 처리를 했을 때. 이게 이제 또 단점인 거죠. 장점은 여러 가지죠. 허리도 받쳐주고 색도 잘 변하지 않고 땀이 나도 괜찮고 그러니까 장점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죽의 결은 뭐냐? 소가죽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고 돼지 가죽은 이제 뭐 안감용이나 보강용으로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이 소가죽도 보면은 소고기도 뭐 결대로 썰어야 된다. 결 반대로 썰어야 이제 아니 없어서 못 먹어요. 근데 소고기 고기의 결, 나무도 결. 사람도 머리카락이 보면은 한쪽으로 밀면은 밀리고 반대쪽으로 하면 또 안 밀리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보면요. 그게 왜냐면 그것도 이제 결이라는 거죠. 머릿결. 제 머리로 보여드리고 싶어도요. 빠져도 못 찾아서 못해요. 그러면 이 가죽의 뒷면의 결을 무엇을 결이라고 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제 보기에는 PR을 했기 때문에 반질반질하다는 거죠. 그런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요. 통가죽 벨트를 만들 때 직접 구입을 하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잘린 가죽이 아니더라도 한 장을 원장을 사서 PR을 하더라도 방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깎는 회전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 왜 이쪽을 끝으로 잡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은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부드럽게 지나가요. 그런데 이쪽으로 하면은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있고 이렇게 밀려요. 제가 지금 힘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걸로 제가 속일 것도 아니고, 자,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면은 한쪽 면은 매끈하게 갑니다. 매끈하게 가고 이쪽으로 하면은 어딘가에서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계가 돌아가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뒷면에 거친 결을 보고 나서 이 끝을 마감합니다. 이 벨트를 찰 때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매끈하면 좋은 거죠. 뺄 때는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찰 때 옷에 걸리적거리면 그것이 어떤 하나의 고객 불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벨트를 저는 만들 때 일단 제일 거친 것 좀 찾아볼게요. 이게 좀 거친가? 일단은 뒷면을 봅니다. 뒷면을 딱 만져봐요. 이거 뭐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2, 3초면 되는데. 뒷면을 만져봐서 매끈하게 지나가는 방향이 있고 걸리적거리는 방향이 있어요. 거칠거칠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거칠게 걸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쪽으로 넣게 되면은 바지에 이제 벨트를 낄 때 잘 안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도 좀 기억을 하셨다가, 벨트 같은 경우에는요 수업용으로도 많이 하지만은 뭐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주변에 선물용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알고 있어도 차는 사람이 큰 불편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가죽 PR을 했을 때 뒷면의 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한쪽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면은 부드럽게 끝까지 부드럽게 나갑니다. 기계가 계속 한 방향으로 돌아가니까요. 그 대신에 반대쪽으로 하면은 아무리 매끈해 보이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이쪽으로 갈 때 걸려요. 그래서 벨트를 차는 방향 쪽이 부드럽게 지나가는 쪽을 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